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소송 146페이지입니다. 법정 지상권 없는 건물 매각 제외. 이게 음성에 있는 물건인데 토지만 경매로 나왔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건축물 관리지장도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경매로 나왔던 물건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2014-6295 대지가 223.85평 해갖고 여기 보시면 토지만 매각이 이렇게 나왔는데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에 시작해서 3,2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3,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이제 내고 여기를 갔는데 사실은 여기를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답사를 먼저 한번 갔었습니다. 여기 갔었는데 이 동네를 이렇게 가서 쭉 보니까 여기 보면 그 낮에 갔더니 사람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을 한 분을 만나 가지고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어떻게 됐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 옆집에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노인네 부부가 그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자분이 뇌졸중으로 얼마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있고 그 남편이 혼자서 그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들은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낸 다음에 건물 주인에게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땅을 건물 주인에게 팔든지 아니면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아서 정상적인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주인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건물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시골에 가시면 그 농사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저녁 어둑어둑하기 직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시간에 갔습니다. 한 6시 넘어서 도착을 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문은 열려 있고 그 문 앞에 가서 여기 계십니까? 했더니 어떤 노인네가 문을 열고 쳐다보면서 어떻게 오셨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응 그래? 당신 자네들 땅만 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거야.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도 있어.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법정 상권이 없기 때문에 땅 주인으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뭐 지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그 80이 넘은 노인에게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요? 혹시 그 아드님이나 누구 있으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먼저 동네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들 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들한테다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네 번호를 가르쳐 주면 내가 전화를 하라고 얘기는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한벌리에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 한벌리에 살고 계신 분 좀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뭐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대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낙찰받았는데 건물 주인이 되시면은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먼저 어르신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장님은 땅을 받으셨죠? 예. 우리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고 등기부 등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너는 땅만 낙찰을 받았고 건물은 내 거다. 그러니까 서로 주인이 다르지 않느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건물이 내 땅 위에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땅 받았고 나는 건물은 내 건데 너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법정 상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그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의논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현충일날 우리 그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때 의논을 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는 겁니다. 전화를 안 온다는 얘기는 건물 주인으로서 땅 주인과 협상할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협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제가 협상을 하자고 강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협상할 마음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소송을 하게끔 되죠. 그래서 제가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이런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여기 1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물 청구 등 청구의 소. 사실은 지금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지금 소장을 찍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법무사를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달라 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했더니 이렇게 어떤 소송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럼 빌려갔는지 안 빌려갔는지 얼마를 갔는지 어떤 약속이 빌려갔는지 이거를 양쪽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것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고 소송 자체가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달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장을 냈더니 법원에서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날짜가 잡혀서 법원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더니 판사님께서 사건 다 몇 번 누구누구 원고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왔습니다. 답변하니까 그러면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누구누구의 그 아들인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하더니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께서 이 사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 바로 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날짜를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하려고 그러는데 원고 몇 월 며칠 날 괜찮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피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정으로 결정된 겁니다. 제가 2012년도 여기 보시게끔 되면 날짜가 보면 우리가 낙찰받은 날짜가 그 2015년이죠. 15년이면 지금부터 약 12년 전인데 그때 조정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 가본 것이 이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 날짜에 이제 그 음성 재판에 이제 조정 날짜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정하는데 저하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으신 분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서 조정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정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더니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조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사실 조정실로 같이 갔습니다. 가서 원고는 한 명인데
이제 원고는 그 낙찰받은 그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있고 저는 같이 들어갔는데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조정위원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누구입니다 했는데 옆에 제가 있어도 당신 누굽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맞은편에 있는 피고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 누구의 아들입니까 했는데 그때 그 피고의 부인하고 같이 나왔는데도 같이 나온 누구인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피고 원고 다 나왔습니다 하고 연락을 하니까 그때 판사님께서 그 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그 위에 이제 판사님이 계시고 그 앞에 조정위원이 있고 조정위원 앞에 책상에서 있어서 보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마주보고 앉았는데 판사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사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걸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조정을 도와주실 분은 조정위원 누구이십니다 하고 조정위원을 우리 원고하고 피고한테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조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판사님은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조정위원이 있던 분이 일어나서서 오늘 이 사건을 조정을 맡은 누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사건을 봤더니 원고는 건물을 땅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원고 땅 주인은 잠시 바깥에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땅 주인은 바깥에 나와서 한 10분, 15분을 기다렸습니다. 10분, 15분을 기다리고 나니까 그 원래 건물 주인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땅 주인 들어오시랍니다 하고 땅 주인 우리를 들어가고 건물 주인은 또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더니 이 조정위원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시키는데 그 내용은 땅 주인은 바깥으로 내보내놓고 건물 주인에게 땅 주인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건물 주인이 불리한 내용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뭐 누구 이렇게 있고 차임이 얼마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차임이 이렇게 있다는 뜻은 남의 땅을 빌려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려 쓰고 있다는데 여기 보면 건물을 누구 해갖고 이 누구가 있고 1904년서부터 무기한으로 계약서를 쓰고서는 빌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 연차임은 얼마다? 23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 있고 여기 보면 땅은 현 누구 거고 건물은 이 누구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미루어 진짜 해보기에는 이거는 법정 상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땅을 사지 않는다면은 건물을 허무는 가격도 건물 주인이 해야지 되고 아무 경제적인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기에 그대로 있으려면은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건물 주인 나가라고 해놓고 다시 땅 주인을 다시 부른 겁니다. 저하고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을 다시 부른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이런 건물이 있는데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지적도가 있죠. 지적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현황은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황은 도로가 있지만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조정을 맡으신 분이 땅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 주인이 법정상권 없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면은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건물은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수는 있는 것은 맞지만은 철거하고 나면은 이 땅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땅 주인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마을 안길이든지 이런 걸 갖고 건축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조정위원이 지적한 거를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걸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조정위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는 마을 안길로 해서 얼마든지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다. 또한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은 이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을 때 이거는 한 5, 60만 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건물만 철거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거를 경매로 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정위원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바로 얘기했죠. 그렇지만 만약에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산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철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건물 주인한테 매수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러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바로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건물 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 있던 건물 주인이 그 부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위원이 조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후로 조정을 한 20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갔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조정이 가장 스탠다드하게 잘한 조정이고 모든 조정이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재판장마다 조정위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님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위원이 하고 판사님이 나중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여기에 그 조정위원이 가장 스탠다드하게 잘하던 그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한 것을 제일 앞에다 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땅을 팔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미루어 짐작하게 보면은 웬만만 하면은 건물 주인이 다시 땅을 사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근처에 여기에 그 노인네가 과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과손이 있으면 거기를 과손 농작을 하려면은 어디든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과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땅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건물 주인이 웬만만 하면 땅을 사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오라고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건물 주인은 땅을 살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고 땅 주인은 땅을 매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먼저 땅 주인께서 가격을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실 생각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건물 주인에게 우리가 땅을 팔고 나오게끔 되는데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땅 주인으로서 가격을 많이 받으면 좋고 건물 주인으로서는 땅을 싸게 사는 것이 좋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조정이 성립이 되려면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경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경매 시에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그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면은 맞는 얘기인데, 저는 소송도 해야 되고 여기에 그 측량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경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감정 가격에 소송 비용과 측량한 비용 정도만을 얹혀서 주신다면 그 가격에 매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상대편 건물 주인으로서는 상당한 많은 가격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감정 가격이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죠?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5,100만 원이다 보니까 200만 원을 내가 더 달았으니까 5,300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정식으로 감정평가가 감정하겠기 때문에 이 상대편에서도 땅 자체를 그 가격을 깎자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편 이제 그 아들이 그 전 정도라면 하고 이제 조정을 합의를 하겠다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또 여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을 이렇게 딱 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요, 그래도 조금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자가 한번 얘기를 해보더라고요. 그때 사실 어쩌면 조금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깎아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것을 낙찰을 받고 판다고 하면은 취등록세를 냈고 등기 이전을 하고 또 팔게끔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내게끔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내는 거 정도를 지금 감액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대신에 위로금으로 별도로 얼마 정도를 좀 주신다면은 전체 가격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끔 되면 우리는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끔 당신이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양도소득세만큼을 깎아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지 우리 돈을 깎아주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정위원이 잠깐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는 다운 계약서를 쓰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운 계약서를 쓰자는 의미는 아니고 위로금으로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우리 그 얘기하는 데서 이 조정하는 법원에서 조정하는 자리에서 다운 계약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다운 계약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상 다운 계약서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조정위원이 그렇게 못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고 상대편 건물 주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위원이 다시 한번 그 상대편 건물 주인의 아들에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건물 주인이 지금 땅 주인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더니 바로 인터폰 전화기를 들더니 그러니까 판사님한테다가 조정 끝이 났습니다 하고 내리니까 바로 판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판사님이 들어오셔서 판사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정하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러죠? CCTV 카메라와 음성이 다 그 판사님이 보고 안에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고 팔쩍 뛰었던 것 같고 했는데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조정이 잘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조정 판결문에 가격을 적어드릴까요? 그냥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고만 적어드릴까요? 판사님 직접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가격은 안 적으시고 그냥 건물 주인이 땅을 사기로 조정했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판사님께서 돌아가면서 딱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오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지, 만약에 오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고 조정위원은 그러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사기로 했고 그 정도 됐으니까 알아서 나가라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 주인하고 우리 땅 주인하고 어디 갔냐면 그 법원에 있는 민원실이 있죠. 민원실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5,100만 원인데 전부 다 좀 더 한다 그러면 5,300 아니냐. 5,300인데 계약서를 우리 얼마를 쓰게끔 되면 우리가 양도세 얼마를 내고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얼마를 쓰고 현금으로 얼마를 입금시켜 주시고 계약서를 얼마 쓰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우리 수강생 보고 그러면 근처에 나가서 계약서를 하나 사갖고 와라. 문방구에 가서. 그래서 계약서를 하나 사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조건으로 같이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계약금 얼마를 준다 어떻게 한다 하고 약속을 하고 팔고 빠져나왔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나왔냐면 잡으십시오. 조정조서 여기 보면 판사 누구, 조정위원 이 누구, 법원단서 나기가 있고 2015년 7월 23일 제3조정시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여기 보면 제3조정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를 매수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조정 자체에서는 가격을 결정 안 한 겁니다.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한다. 물론 가격을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조정에서는 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낼 것만큼만을 다운을 써준다고 한다면 떠주고 우리가 위로금으로 별도로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제가 조정실에서 비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실 자체에서는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조정실을 끝나고 나와서 바깥에서 우리끼리 그러면 가격이 얼마였을까? 총 5,300으로 요구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까지 우리가 깎아주고 그리고 별도로 얼마를 주도록 하고 계약서는 얼마를 쓰도록 하자 하고 바깥에 나와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서부터 여기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자기가 건물이 등기부 등본도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땅 주인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소송이 들어가서 소장을 가지고 건물 주인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다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사지 않으면은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서야 건물 주인이 우리 땅을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159페이지인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 그 조정하는 것이나 상대편이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가 여기 보시면 물건 번호 1번, 4번, 5번, 6번, 3번, 2번 해갖고 물건이 6개가 같이 다 경매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건 이 건물 매각 제외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보시게끔 되면 언제냐면 자 보십시오. 2015년에
경매가 나와 가지고 보면은 6월 15일에 다 경매가 나왔는데 다른 거는 다 진행이 돼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만 낙찰을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낙찰을 받게끔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라면 2016년 6월 14일 날 나왔죠. 근데 이거는 변경이 됐죠. 근데 여기 다른 거는 변경이 안 돼 갖고 이미 물건 5개는 다 진행돼서 낙찰을 받았고 현재 건물 제가 매각이가 하나만 계속해서 변경이 됐다가 다시 말하면 2010년도에 시작한 것이 언제? 2015년도에 이때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만 결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끌다가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은 건데 자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입찰에 들어가고 우리가 수강사에게 추천 물건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현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 안성에 아주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건물을 진 진짜 대궐같이 큰 건물을 진 땡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가 428평이면 지금도 엄청난 큰 건데 그 옛날에 얼마나 큰 대지였겠습니까? 거기에 기와집을 짓고 바깥에 보면 담장 위에 보면 그 마름이라는 머슴들이 있는 그러한 집까지 다 있는 그러한 큰 기와집이었던 그것이 경매로 나온 건데 제가 경매로 나왔을 때 현장 답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더니 제가 조사한 결과 여기에 아무도 살지 않고 80대 노인네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두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것을 봤을 때에 보면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은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강제 집행을 해야 될 때 노인네들이 들어놓여 있다고 할 때는 법원의 집행관들이 와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 불능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다세대 같은 것이 반가격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노인네들이 있을 때는 좀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명도를 했을 때에 인도 명령에 의해서 나가지 않고 버티다 보면 할 수 없이 그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오게끔 되는데 집행관이 와봤더니 노인네가 아픈 노인네가 들어놓여 있다 그러면 와서 보고 집행 불능하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놓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인네들이 있을 때는 좀 극히 조심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을 했고 이거는 감정 가격이 2억 4천짜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노인네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줘서 연립 같은 걸 하나 얻어준다 그러면 시골이 있다 보니까 얻어준다고 하면서 이 집에 사십시오 한다 그러면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해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잔금을 내고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제가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응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도와줄게 해갖고 제가 여기 집을 갔습니다. 찾아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한 80대 되신 여자 노인네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어떻게 오셨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털썩 그냥 어떻게 그렇게 쿵 하고 앉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결국 그렇게 됐구만. 그러니까 벌써 2010년도서부터 경매가 나와갖고 2015년까지 끌었으니까 한 5년 동안을 경매가 나왔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했다는 것을 좀 알고 있다가 한 5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낙찰 받았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렇게 됐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보게 젊은이 제가 젊은이에요? 제가 젊어요? 그분이 보시기엔 제가 젊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10년 전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 한 80세 정도쯤 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다가 이보게 젊은이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그대로 좀 살게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무슨 뜻이구나 알게끔 됐는데 그걸 잘 몰라갖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다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대로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하고 협상을 할 때는 그 건물과 땅 주인의 대표하고 해야 되는데 그 여자 노인네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내가 된다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협상을 할 대표가 나한테 연락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서로 그렇게 할 때는 뭔가가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즉 뭐라 하면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뭔가 약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하고 뭔가 약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다가 그 아들이 저한테다 전화를 좀 하게끔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더니 종이가 없었나 봐요. 이거 보면 이렇게 달력 있죠? 달력 밑에 이렇게 찢어갖고 볼펜 하나 갖고 나와서 여기 전화번호 적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왔더니 그 다음날 그 집에 이제 대표라고 하는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온고 그 말하는 걸 보고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뜸에 저한테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중면 땅 낙찰 받으신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골치 아픈 걸 왜 낙찰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거를 땅 주인이 저한테다가 그걸 물어볼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우리 아버지 집 가지 마세요. 아니 그럼 낙찰 받은 땅 주인이 안 가면 그건 누가 가요? 다른 사람이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고 건물 주인 되시면은 저도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만나서 합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래요? 합리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한번 만나볼 의미양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은 제가 내일 안성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는데 지금 안성이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니까 안성시청의 민원실에 제가 내일 가서 거기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제가 내일 안성으로 출발하면서 몇 시쯤에 도착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안성시청에 민원실에서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그러십시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날 안성으로 출발을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중간에 휴게소에 가서 세워놓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요. 계속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는 저하고 어저께까지 약속을 해놓고 안 받는다는 얘기는 나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할 수 없이 내일 안성으로 가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몇 가지 땅 볼 게 있어서 땅만 보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면 대화를 먼저 해보고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처음부터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달라고 소장을 내게끔 됐는데 자, 건물을 보게끔 되면 건물이 누구죠? 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땅은 누구로 되어 있죠? 이 누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법정이상권은 제가 알기로는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서 폐쇄등기 떼어보면 뭐냐면 이 병 누구는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갔더니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큰 아들이 다 상속을 했던 거고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건물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제가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많이
따졌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별 따지지 않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아까 땅이 몇 평이었죠? 400평이었죠. 400평을 가지고 법정시한권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내라고 해도 그 치료가 작은 가격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하고 법정시한권이 있든지 없든지는 무시하고 이 차례 들어갔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건축물 관리장도 있죠. 보면 이 누구가 돼 있습니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땅은 이렇게 되고 이 땅이 전부 다 여기 보면 요 앞에 땅이 있고 뒤에 땅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땅은 담장이 다 터져 있고 뒤에 대지는 담장은 터지지 않고 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담장만 쳐져 있는 집만 해도 보면 1000제곱미터면 330평 정도쯤 되는 엄청난 큰 땅입니다. 자 건물 보시면 이렇게 옛날 기아지 그대로 있죠. 여기 대문이 있고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이것이 옛날 머슴이나 이렇게 근무하고 있던 그런 것이 있는 아주 큰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전에 여기에 아까 털썩 주저앉았다는 그 여자분이 시집 올 때쯤에는 이 근처에 아주 가부집에 며느리로 해가지고 시집 왔던 것을 평생을 살고 있다가 아들한테다 상속을 시키면서 이게 이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기다 보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집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집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조정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소장을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한 누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피고를 제가 2명을 한 겁니다. 하나는 땅 주인 아들, 하나는 건물 주인 해갖고 한 분은 그 아버지는 33년생이고 그 아들은 63년생이에요. 보면 이 큰 아들입니다. 둘을 다 피고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인도시까지 월 143만 원의 비례는 금원을 지급하라. 이거는 사실 보게끔 되면 그 땅에 경매 시에 땅에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감정가를 가지고 우리가 4% 5%로 해갖고 그냥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조정을 하게끔 돼서 조정이 잘 안 된다고 할 때든지 또는 조정을 하려고 할 때는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정식으로 지료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요. 그럼 저희들이 그러면 법원에서 지료감정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내게끔 되면 거기에 지료감정사가 감정을 하게끔 되면 그 지료감정에 의해서 판사님이 조정이 안 돼서 합의가 안 되면은 그 지료를 그대로 물리게끔 하는 건데 땅이 한 400평 정도쯤 되기 때문에 이 월 140만 원 정도가 깎인다 그래서 한 8, 90만 원 정도면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을 내놓지도 않고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지료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물을 강제 경매로 집어넣어서 건물만 따로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어요. 땅 주인이 우리인데 그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누가 그 건물을 낙찰받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렇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더라도 지료가 많았을 때는 건물 주인과 협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불리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장을 내니까 법원에 이제 날짜가 잡혀서 갔습니다. 갔더니 원고 누구누구가 나오셨습니까? 해서 예 원고 누구누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피고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 아들이 일어나면서 저는 나왔고 아버지는 연료하셔서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대표를 해서
같이 재판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예, 아들이니까 그 대표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아버지가 나오지 않았어도 아들하고 우리 원고하고 그래서 재판을 그대로 시작하면서 또 몇 월 며칠 날 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안성에서는 몇 월 며칠 날 조정이 괜찮겠습니까? 물어보고 몇 월 며칠 괜찮겠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조정으로 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몇 월 며칠 날 조정 날짜가 정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가게끔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조정을 갔는데 저는 음성에서 조정을 했을 때 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나 그랬더니 여기 안성에는 그 음성에서 조정한 건 전혀 다르더구만. 음성에 이제 조정하는 날짜를 가서 앉아 있었더니 이제 몇 시에 몇 조정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시에 몇 조정실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그 몇 조정실 앞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이더라고. 종이를 봤더니 메토 사건 조정은 메토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변경된 거로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조정을 준비했던 것이 조정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조정실을 다른 곳으로 바꿨는데 그 조정실 다른 곳으로 바꾼 곳은 조정실이 없다 보니까 조정위원이 대기하는 방에다가 거기를 조정실로 바꿔서 거기에 판단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자만 몇 개가 있는 거기에 조정실로 들어간 거예요. 조정실 갔더니 이번에는 조정위원이 2명이더라고요. 2명인데 여자분 한 분 있고 남자분 한 분 있는데 이렇게 보더니 제일 먼저 이렇게 보더니 피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했더니 뭐 둘이 와서 같이 와서 뭐 아까처럼 원고고 뭐 누구고 피고고 뭐 인사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피고 누구 왔습니까? 그럼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우리는 바깥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한 30분을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건물 주인이 나오면서 땅 주인 들어오시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여자분이 조정위원이 들어오는데 난 조정위원이 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니 허구 많은 땅 중에서 그렇게 골치 아픈 땅을 뭐 하려고 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조정위원이 그런 얘기를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얘기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먼저 번에 그 건물 주인이 우리한테 다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조정위원이 하더라고요. 그 깜짝 놀라서 조정위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 조정위원이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 제 얘기를 드십시오.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는데 사는 비용을 뭐 임대로 해서 치료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뭐 치료가 뭐 1년에 뭐 콩 3마리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봤더니 경매로 이거를 땅을 1억 3천 얼마에 사셨다며요. 1억 3천 얼마에 사셨다며요. 근데 건물 주인이 지금 다시 산다고 하니까 한 1억 7천 정도의 땅을 매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단도직입적이야. 무슨 그 먼저 그 음성에서처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겠냐 파는 얘기 아무것도 없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게끔 한다는데 경매로 1억 3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한 1억 7천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를 한다는 거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정도에 파시겠습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조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낙찰 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2010년에 감정 가격이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8천도 넘어가는 땅입니다. 그걸 무슨 1억 7천에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조정위원이 그래요?
내가 이거 실수했네. 그러면 얼마 정도면 파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조정위원이 가격을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한 2억 한 7천 정도 이상은 좀 가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깎아도 2억 1천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억 1천 정도.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그러니까 상대편이 가격을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이 가격을 협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면. 그러지 마시고 얼마 이렇게 됐으니까 한 1억 9천 정도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격 조정을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그 수강생한테다가 1억 9천 정도인데 날짜만 시간 오래 끌리지 않고 한 1, 2개월 내에 다 계약하고 준다 그러면은 1억 9천에 우린 털고 나오자. 그러니까 1억 3,300인데 1억 9천이면 한 5천 정도고 양도소득세로 얼마나 한번 2천 얼마 낸다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4, 5개월 정도 안에 양도소득세를 내고라도 버는 걸 벌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정도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한번 그렇게 해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바로 건물주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인 들어왔어.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다시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 땅 주인 말 들어온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억 9천만 원 정도로 해서 팔겠다고 결정했으니까 1억 9천에 사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건물주인이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건물주인한테 다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건물주인이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거를 다 말썽을 일으켜서 이게 경매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낼 능력은 없고 이 돈을 제 동생이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 동생한테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정하러 나오신 그 형이라는 사람이 조정위원이 가격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치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돈 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하고 조정위원이 다시 또 그 건물주인한테 형한테다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정위원이 좀 약간 신경질적인 말 들어. 그러면은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정을 해갖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나가더니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한 5분 있다가 들어오더니 동생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정위원이 그렇다면은 오늘 이 조정은 강제 조정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보면 화해 결정이 아니라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보면 화해 권고 결정해갖고 보면 확정일자 대금의 1억 9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으로 건물 주인이 땅을 사기로 한다. 이렇게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화해 결정은 당사자들끼리 원고하고 피고하고 합의를 했을 때는 그대로 결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조정위원이 강제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강제 조정을 하게끔 되는데 만약에 이 강제 조정이 불만이 있으신다 그러면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오늘 강제 조정 있던 일은 없어지고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강제 조정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나온 겁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가 이제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한 2주 기다렸다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대로 한다면 팔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조정을 한다는데 뭐 가보십시다 기다려 보십시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한 열흘 지나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 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 다시 조정 날짜가 잡힌 겁니다. 그래갖고 다시 조정 날짜에 다시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우리는 1억 9천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9천을 결정한 걸 가지고 이제는 1억 9천 이상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1억 9천은 그대로 고수하는 거고 상대편은 그대로 처음에 주장했던 1억 7천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억 9천이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1억 7천밖에 돈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정위원이 그러면 오늘 조정은 결련된 걸로 하고 한 달 후에 조정 날짜를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 달 후로 조정 날짜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우리 조정 날짜를 하지 말고 바깥에서 같이 한번 만나십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바깥에서 돈을 댄다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우리 낙찰받은 나하고 우리 수강생하고 넷이서 사실은 바깥에 커피숍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따로 만났는데 그날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1억 9천을 고수하고 상대편은 1억 7천을 고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조금만 깎아주겠다. 한 1억 8천 정도까지 깎아주겠다. 하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아들은 그럼 나도 1억 7천 5백까지는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그 이하 1억 8천 이하로는 하질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그 이제 돈 된다는 동생이죠. 동생이 그렇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라는 애하고 있는데 저도 결국에서는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보고 그러면 결정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결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지료 감정을 하고 지료 감정에서 건물을 따로 경매로 집어넣고 버티든가 아니면 받아들이든가 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다가 한 얘기가 지금 단박 결정을 못 하겠고 조금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지금 따로 자기하고 둘이서 그 형하고 좀 얘기할 테니까 교수님도 좀 자리 좀 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럼 나오마 해가지고 나중에 둘이서 다시 얘기하고 한 달 후에 다시 결정을 잡은 것은 제가 말 듣기로는 할 수 없이 동생이 1억 7,5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래갖고 1억 7,500만 원에 조정을 해서 끝이 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조정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재판으로 가게끔 되면은 재판을 갔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지료가 있지, 잔금을 냈을 때 지료 있지 않습니까? 지료를 가지고 그 건물만 따로 경매로 집어넣고 경매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을 강제 집행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분들이 노인네다 보니까 그 노인네들도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내 평생 여기서 살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지 나는 못 나가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우리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게끔 해달라. 이렇게 아들 둘한테 다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이 작은 아들이 돈을 들여서 그걸 마련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작은 아들 이름으로 그게 이제 상속으로 가게끔 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가 돼서 처음에 내가 갔을 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줘가 그런 의미였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건물 주인에게 이 땅만 다시 매도를 하고 우리는 빠져나왔던 겁니다. 사실 보면은 제가 그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보게끔 되면 여기서 한 500만 원을 더 받자고 돈 1,000만 원 더 받자고 그 조정을 결렬을 시키고 그 감정평가의 그러니까 지료에 의해서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방법이 있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게끔 되면 크게 이득을 보지는 않더라는 얘기.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고 경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입장에서는 웬만하게 상대편에서 조정을 해서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 내 마음에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분만 쉬다 하도록 하겠습니다.